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고 계실까요? 송년회와 신년회를 달리고 계실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대한여한의사회 이지연 대외협력 이사님을 모시고 연말연시 술자리 내 간도 지키면서 즐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실 간을 지키면서 술자리를 즐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송년회와 신년회 자리에서 술을 빼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이나마 건강을 지키면서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평소 술자리를 즐기시는 편일까요? 사실 저는 술자리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 후에 육아를 시작하거나 일이 많아지면서 바빠지다 보니 술자리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술자리 분위기를 참 좋아했는데 요새는 술이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사님, 제 친구들 사이에서의 논쟁거리인데요. 한 번에 과음하기, 적게 자주 마시기,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당연히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적게 자주 마시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의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즉, 술은 마실수록 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이 일을 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실 경우 발생 가능한 신체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두통, 안면 홍조, 구역질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동의보감에서도 술은 기미가 모두 양인 무형의 물질로 과하게 되면 기를 거슬러 올라가게 해 체내에 열과 독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 홍조가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우리가 흔히 술톤이라는 말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술톤을 갖는다는 게 사실일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안면 홍조 때문이에요. 안면의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홍조가 반복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을 때에도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술톤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알코올은 혈관뿐 아니라 신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면 홍조뿐 아니라 안면 마비, 즉 구안화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니 다들 술 마신 다음 날 자신만의 숙취 해소 비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사님, 혹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태양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태양혈은 양 관자놀이에 위치해 있는 혈자리로 눈썹 끝 그리고 눈초리 끝부분이 만나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이 혈자리는 숙취 후 두통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숙취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도 있을까요? 그럼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숙취 해소제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한약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한의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한약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는 이름부터가 재미있는 신선불취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대로 신선도 취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공진단 또한 간을 보하는 명약인 만큼 주량을 늘려주고 숙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도 예전에 회식 전에 신선 불취단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그러고 보니 편의점에서 헛개가 함유되었다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헛개도 한약재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헛개나무의 숙취 해소 효능은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졌는데요. 무려 청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청나라 의서 중 하나인 본초 종신에는 헛개나무가 과음으로 인해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의 답답한 상태를 해소하며
주독을 푼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원나라 때 나온 의학서에도 음주 후 땀을 내려면 헛개나무가 칡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위 허한 자, 즉 속이 찬 사람의 경우에는 헛개나무의 효능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이런 한약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먹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난 후에 먹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한약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먹어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약 중에는 술과 함께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 약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 약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 한약을 먹었더라도 술은 과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종종 약주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식사하면서 한잔 하는 건 약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가끔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사님, 이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일까요? 그쵸. 사실 술은 백약지장, 즉 100가지 약 중에서 최고이자 백독지장, 모든 독 중에서 으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잔으로 끝내면 약일 수 있지만 사실 한 잔으로 끝내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계시죠? 동의보감에서도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피부를 윤기나게 하며 우울함을 없앨 뿐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한다라며 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 또한 하고 있답니다. 역시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술자리 이후에 이어지는 술병 또한 연말연시 직장인분들께서 겪으시는 고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술병에 대한 한의 치료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병을 치료하는 3가지 한의학적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발한, 해갈, 리소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숙취로 불편할 때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땀을 내는 반신욕이나 샤워를 해주면 도움이 되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에 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술에 취했을 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덧붙여서 예전에는 술병이 났다고 하면 온전히 알코올로 인해서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술을 마실 때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되기 어려운 고열량의 안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술 때문에 약해진 위장이 음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숙취에 쓰는 한약은 물론 사람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저는 소화기를 보호하는 것을 기반으로 간의 열을 끄고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처방을 주로 사용합니다. 숙취에 대응하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건강한 음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술을 좋아하는 분일수록 즐겁게 오래오래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도 절대 과하게 마시면 안 되고 매일 마시는 것 역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여한의사회 이지연 대외협력 이사님과 함께 연말연시 건강한 술자리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